이번 시간은 저희 블로그에 있는 고급 활용 예제들을 쭉 실행하고 설명드릴 텐데요. 편안한 마음으로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만약에 프로그램이 설치되어 있다면은 같이 띄워놓고 테스트해보면 더 좋을 것 같네요. 그래서 저희 블로그에 다운로드를 받으셔서 프로그램을 한번 실행해보세요. 실행하셨으면 같이 한번 예제들을 따라오기를 해보겠습니다. 일단 저희 블로그에 오셔서요. 다음 랭킹 뉴스를 호출해서 그리드에 출력하는 것부터 쭉 시작하겠습니다. 잠깐 화면을 설명드리면은 다음에 랭킹 뉴스 정보들을 읽어와서 그 내용을 그리드에 출력해주는 예제입니다. 소스는 굉장히 간단한데요. 원래 익스플로어에서 3번 클릭하면 다 선택이 되는데 이거는 안되네요. 이렇게 해서 붙여넣기를 하고요. 페이지 코드는 그냥 테스트의 예제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하셨으면은 실행 버튼을 눌러주시고요. 다음 랭킹 뉴스를 이렇게 호출해서 오늘 날짜랑 시간, 순번, 이미지 URL, 링크 URL, 타이틀, 설명 이렇게 가져오는 거를 확인할 수가 있고요. 여기서 이미지 다운로드를 클릭하면요. 해당하는 이미지를 쭉 다운로드를 받습니다. 그리고 이제 로그에는 응답받은 HTML을 파싱한 정보가 JSON 형태로 나오는데요. 확인해 보시면 돼요. 오늘은 소스를 설명하기보다는 어떻게 구현되는지에 대해서 같이 실행해 보는 시간이니까요. 간단하게 소스만 설명드리겠습니다. 저는 소스로 오셔서요. 레이아웃은 그리드랑 로고 출력해준 에디터가 있고요. 버튼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미지 다운로드 버튼을 클릭하면은 URL의 데이터를 해서 이미지 정보만 다시 다운로드를 받게끔 되어 있습니다. 다른 것보다 이 다운로드 처리해주는 부분이 좀 보면 될 텐데요. URL을 요청해서 응답받은 데이터를 가지고 HTML이 되겠죠. 데이터를 파싱해서 필요한 부분만 어떻게 보면 크롤링 한다고 보시면 돼요. 그 취합해서 그리드로 출력해주는 예제인데요. 요 함수가 중요하겠죠. 파싱해서 랭킹 뉴스 HTML을 그리드로 만들어주는 함수입니다. 이 함수를 잠깐만 보면요. 그 HTML 받은 내용을 가지고서 특정 태그를 찾은 다음에 특정 태그의 UL 태그 안에 있는 내용들을 루프 돌면서 그리드의 자식으로 만들어주고 그리드로 업데이트를 해주는 그 형태로 되어 있고요. 그러니까 이 함수는 HTML이 다 완료되면은 그 내용을 이 함수로 던져주고 그 그리드의 자식을 만들어주는 거겠죠. 그래서 자식을 어떻게 만들어주는지 한번 확인해 보시면 될 거고요. 이미지 다운로드 해주는 부분도 이제 마찬가지로 그리드 정보에서 이미지 src 부분을 갖고 와서 그 내용으로 그 다운로드를 해주는데요. 다운로드가 완료되면 이미지 경로를 그리드 자식에 설정을 해주고 그리드를 그려줄 때 이미지를 이렇게 출력을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미지 데이터가 있다면은 그 이미지 데이터를 그려주고 없다면은 이미지 src를 출력해주는 요 예제입니다. 지금 제가 그 새로 고침 기능은 구현을 안 했는데요. 한번 새로 고침 기능을 구현을 해 보겠습니다. 지금 새로 고침 버튼을 클릭하면요. 이벤트가 등록되지 않았다고 나오는데요. 이벤트를 한번 등록해 보겠습니다. 이벤트를 등록하기 전에 한 가지 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 웹에서 URL을 호출하는 것은 블로킹으로 처리가 되거든요. 그래서 이 호출을 하고 피니시를 만날 때까지 이 함수를 벗어나지 않고 계속 블로킹으로 처리가 됩니다. 그런데 이제 조금 차이점이 보통 블로킹이라고 하면은 UI도 이렇게 딱 멈춰 있는 상태인데 그렇지 않고 UI 이벤트는 다 처리가 되면서 요 함수 블럭만 이렇게 멈춰 있는 형태입니다. 그래서 구현하기가 좀 편하고요. 일단 요 내용을 복사해서 여기다가도 만들어도 되는데 실행창을 하나 추가해 보겠습니다. 테스트라고 추가해 보고요. 제가 이제 버튼 이미지를 강제적으로 추가하는 거기 때문에
페이지 커맨드를 이렇게 넣어줘야 됩니다. 페이지 커맨드에 아까 리노드 버튼이었죠. 리노드에 원 클릭이 있을 때는 아까 복사한 내용을 실행해라. 이렇게 한번 실행을 해보겠습니다. 실행을 하시고요. 이제 새로 고침을 한번 클릭해 보겠습니다. 이미지가 싹 없어졌죠. 그래서 다시 새로 고침을 한 거고, 시간을 보면은 아까랑 변경되어 있음을 확인할 수가 있을 겁니다. 실시간으로 버튼 이벤트를 등록하는 방법을 잠깐 살펴봤고요. 계속해서 고급 활용 예제들을 같이 보겠습니다. 이번 예제는 엑셀 파일 만들기인데요. 엑셀은 많이 사용되는 기능 중에 하나죠. 엑셀 파일을 프로그램으로 어떻게 만들 수 있는지 예제인데요. 한번 쭉 실행해 보면 될 겁니다. 익스플로의 경우에는 3번 클릭하니까 선택이 되네요. 아까 실행창으로 오셔서요. 다 지우고 붙여넣기를 하겠습니다. 실행 버튼을 클릭하면요. 엑셀 파일 테스트 페이지가 만들어지고요. 엑셀 파일 생성 버튼을 누르면요. 이름을 입력하라고 하는데 아무 이름이나 입력하겠습니다. 데이터에 샘플에다가 쓰겠습니다. 그래서 엑셀 파일이 만들어지고요. 시트별로 보면은 테이블 첫 번째 시트는 그냥 샘플이고요. 두 번째 시트는 이제 테이블 정보, 이미지 정보, DB에서 이미지 읽어와서 이렇게 그려준 겁니다. 그리고 이제 스타일 정보, 이제 차트, 함수, 그러니까 엑셀 함수들을 테스트하는 거고요. 이거는 이제 DB에서 데이터를 조회해서 출력해주는 간단한 예제를 만들어 본 겁니다. 여기까지 예제를 보셨고, 소스를 잠깐 보면요. 소스가 길긴 한데 다 이제 엑셀 만들어주는 소스고요. 실제적으로 구현하는 예제는 요게 답니다. 그래서 레이아웃은 간단하게 로그 창과 엑셀 파일 생성 버튼이 있고요. 그다음 이제 엑셀 객체를 하나 만들었습니다. 만든 다음에 엑셀 생성 버튼을 클릭했을 때 엑셀 파일 선택하는 부분과 그 파일에다가 쭉 시트별로 엑셀 정보를 만들어서 저장하고요. 실행하는 그런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사실은 이 소스는 보지 마시고요. 제가 이거를 좀 모듈화해서 클래스로 만들어 놓은 게 있는데요. 그거를 사용하시는 게 더 좋을 거고요. 여기는 이렇게 동작한다라는 것만 한번 확인해 보시면 될 겁니다. 그래서 이걸 모듈화해서 사용하기 쉽게끔 클래스로 제가 만들어 놓은 게 있어요. 그거를 나중에 설명을 드리고 예제 파일로 올리겠습니다. 계속해서 다음 예제를 보면요. 혹시 고급 활용에서 DB 쿼리 관리 툴이라는 예제인데요. 이것도 역시 복사해서 실행해 보겠습니다. 붙여넣기 하시고 실행 버튼을 누르세요. 어렵지 않으니까 프로그램을 다운로드 받으셨다면은 같이 한번 테스트 해 보셨으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쿼리 툴인데요. 페이지 정보 DB를 한번 열어보겠습니다. 페이지 정보에 테이블 정보가 나오고요. 클릭하면은 그 테이블에 상세 정보들이 이렇게 나오게끔 되어 있고요. 여기서 지금 50건이 조회된 거는 지금 리미트를 걸어놨기 때문에 그런데요. 리미트를 빼겠습니다. 빼고요. 그래서 이제 필요한 부분만 이렇게 셀렉트를 한번 해볼게요. 이렇게 이제 필요한 부분만 셀렉트를 하고요. 실행을 해보겠습니다. 해당하는 필드만 이렇게 조회돼서 나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만약에 여기를 이제 수정을 하게 되면은
수정됐다는 표시와 적용을 하면은 이 수정한 거에 대한 그 SQL이 자동으로 만들어지게끔 해놨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체크할 수 있는데요. 체크를 선택하면은 삭제할 수 있는 버튼이 자동으로 생기고요. 클릭하면 역시 SQL이 자동으로 생성되는 그 예제입니다. DB 쿼리 툴 같은 것들 한번 이렇게 만들어 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서 제가 예제로 하나 만들어 놓은 거고요. 소스를 잠깐 보시면은 레이아웃에서는 크게 트리, 그리드, 편집창, 쿼리 편집창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눠져 있고요. 여기서 이제 DB는 저희가 이제 SQLite 로컬 DB를 쓰고 있는데요. 쿼리 관리 툴로 만들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MS SQL이 됐던 뭐 MySQL이 됐건 포스트그레스 SQL이 됐건 사용해서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 예제도 제가 이제 모듈화해서 다음에 제공을 해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크게 이제 초기화해주는 부분과 그다음에 DB를 선택하는 부분, 이제 DB를 선택하면 그 해당하는 테이블 정보들이 나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DB를 선택해서 이 테이블 정보를 만드는 거 어떻게 하는 건지, 그다음에 이제 쿼리 실행하는 기능들, 버튼 이벤트들. 그래서 쿼리 실행했을 때는 쿼리를 실질적으로 실행할 수 있게끔 구현하는 부분인데요. 만약에 에디터에 선택된 부분이 있으면 선택된 부분만 실행을 하고요. 아니라면 이제 전체를 다 실행하게끔 하고요. 그 다음에는 첫 번째 문자가 인서트나 업데이트나 딜리트일 경우에는 전체를 실행하고, 아닐 때는 이제 셀렉트 쿼리일 거잖아요. 셀렉트 쿼리일 때는 셀렉트한 결과를 그리드에 출력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 적용 버튼을 클릭하면은 변경된 내용이 있다면은 업데이트 쿼리가 만들어지고요. 삭제 역시 삭제 선택된 내용이 있다면 삭제 쿼리가 만들어지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내용은 좀 많긴 한데 그냥 이런 것이 있다라는 것만 여기선 잠깐 보시고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 내용들을 클래스로 모듈화해서 제공할 예정에 있습니다. 오늘은 편안하게 이렇게 시연하는 시간이기 때문에요. 구체적으로 설명하는 것은 다음에 강좌에서 이렇게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드릴 테고요. 오늘은 이런 게 있다라는 것만 확인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예제를 보시면요. 오픈 API 호출에서 사용하는 예제인데요. 영화 랭킹 정보를 가져온 오픈 API를 호출해서 그리드에 이제 출력해주는 간단한 예제입니다. 이것도 역시 복사해서 실행창에 붙여놓고 실행을 하겠습니다. 여러분도 같이 실행하고 계시는 거죠? 같이 한번 해보세요. 별로 어렵지 않으니까요. 지금은 일주일 전 박스 오피스라고 하죠. 주간 랭킹, 영화 랭킹 순위에 대해서 이렇게 이제 가져오는 예제고요. 지금 10월 3일 날 개봉됐네요. 그리고 이제 얼만큼 수익이 났고 뭐 이렇게 내용들이 이제 쭉 오픈 API로 갖고 오고요. 기간을 선택하면은 그 기간에 해당하는 내용들만 가져옵니다. 이제 가져온 내용은 제이슨 형태인데요. 제이슨 형태는 로그 창으로 출력이 되고요. 이걸 어떻게 구현하는지 소스를 잠깐만 보면요. 일단 오픈 API 키를 공용 변수로 등록해 놨고요. 일단 이제 콤보가 변경됐을 때 그 기간에 해당하는 URL을 호출해서 그 응답받은 내용으로 그리드를 다시 만들어 줍니다. 그래서 그리드 만들어주는 함수가 로드 그리드 데이터인데요. 이 함수를 보면은 제이슨을 파싱해서 그리드를 업데이트를 하는 간단한 예제입니다. 그럼 이 제이슨 파싱하는 부분을 잠깐 보면 되겠죠. 이것도 제가 구현을 해놨어요. 제가 이제 언어를 개발하다 보니까 문자를 파싱하는 부분은 어느 정도 좀 자신이 있어 갖고, 그러니까 제이슨 파싱이나 XML 파싱 같은 것들은 굳이
라이브러리를 사용 안 하고 이렇게 간단하게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스크립트의 장점 중에 하나가 문자를 파싱하는 기능들이 조금 많이 돼 있는데요. 그 내용들도 다음에 강좌를 통해서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오늘 이제 어떻게 파싱하는지만 잠깐 보시면은, 웹에서 응답받은 데이터를 가지고서 그리드에 출력하기 편하도록 조금 제가 가공한 형태입니다. 이 필드들이 자동으로 나올 수 있도록 제가 이제 가공을 했고요. 이 내용들도 다음에 그 강좌를 통해서 파싱을 어떻게 하고 어떻게 로그 분석을 하고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그 내용들을 따로 카테고리를 만들어서 설명을 해드릴 예정에 있습니다. 다음 예제로 계속 가볼게요. 다음 예제는 외부 실행 프로그램을 실행해서 활용하는 예제인데요. 지금 이제 간단하게 커맨드를 실행해서 커맨드의 명령을 처리해주는 부분과 응답받은 내용을 처리해주는 부분을 어떻게 하는지 그 내용을 잠깐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역시 소스를 복사하신 다음에요. 붙여넣기 하시고 실행해 보겠습니다. 실행창이 뜨면요. 여기선 간단하게 dir이라고 이렇게 실행 중이 아니라고 나오네요. 커맨드 실행 버튼을 누르고요. 커맨드 명령이 나오면은 dir이라고 이렇게 입력해 보겠습니다. 잘 되네요. 그쵸? 핑 한번 해볼까요? 192.16 이렇게 되는 걸 확인할 수가 있고요. 소스를 잠깐 보시면요. 레이아웃은 커맨드를 입력하는 부분과 출력되는 에디터가 있고, 그 다음에 시작과 초기화해주는 버튼이 있습니다. 그래서 초기화 함수에서 그 에디터를 아웃풋이라는 공용 변수로 만들고, 프로세스를 하나, 커맨드라는 코드에 프로세스를 하나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이 프로세스의 시작을 하겠죠. 런 버튼을 클릭했을 때, 시작 버튼을 클릭했을 때 이 프로세스가 실행 중이라면, 지금 이제 이때는 클릭하면은 실행 중이라고 나오겠죠. 그래서 실행 중입니다. 중지하겠습니까? 라는 메시지가 나올 거고요. 아닐 경우에는 이 cmd.exe라는 파일을 실행을 합니다. 실행을 하고 콜백으로 이렇게 등록을 하는데요. 콜백에 등록한 내용을 갖고서 그래서 이제 포스트 이벤트를 처리를 하는 부분이 있는데, 이거는 프로세스라는 것 자체가 스레드처럼 독립적인 영역에서 동작을 하기 때문에 UI로 직접 컨트롤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UI로 이벤트를 던지는 겁니다. 이벤트를 던지면은 그 이벤트를 받아서 처리해 줄 수 있는 어떤 함수가 필요하겠죠. 그게 cmd 이벤트라는 이벤트 매핑을 해 놓은 함수입니다. cmd 이벤트라는 함수에서는 받은 이벤트 종류에 따라서 처리를 하면 되겠죠. 내가 만든 프로그램도 실행을 할 수가 있어요. 콘솔 형태로 되어 있는 형태를 프로그램을 실행해서, 그 자바 같은 경우는 시스템 아웃으로 나온 게 니드로 오고요. C 같은 경우는 프린트 F로 온 그 출력된 내용들이 이 니드에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프로세스를 이용해서 외부 프로그램과 연동하는 예제들도 제가 이제 준비해 놓은 게 몇 개 있는데요. 그것도 강좌를 통해서 자세하게 설명을 드릴게요. 오늘은 그냥 이런 게 있다라는 것만 좀 알아두시면 될 것 같고요. 바로 다음 예제로 가겠습니다. 다음 예제는 웹 크롤링 기능 구현인데요. 이것도 역시 복사한 다음에 붙여넣기를 하겠습니다. 그렇게 어렵진 않죠? 호출 버튼을 클릭하면은 이 URL은 바꿀 수 있어요. 뭐 다른 URL을 호출해서 그 내용을 이렇게 에디터에 출력을 하고요. 여기서 특정한 태그들을 이렇게 파싱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은 li라는 태그를 제가 보겠다
큰올링 하기를 딱 클릭하는 순간에 li 태그들이 187건이 이렇게 됐다는 게 나오네요. 만약에 다른 태그를 해볼까요? 37건이 나오고요. dl 이거는 제가 굉장히 간단하게 구현한 예제이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동작한다라는 것만 좀 확인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이것도 바로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은 이제 게시판 댓글 기능인데요. 사실 이제 게시판을 구현만 해도 웬만한 응용 프로그램을 만들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어떻게 구현하는지 간단한 예제로 제가 만들어 본 거니까요. 한번 확인해 보시면 될 겁니다. 그래서 소스를 복사해서 붙여넣기 하신 다음에 여기 보시면은 만약 테이블이 없을 경우에는 자동으로 만들어주고 이렇게 쿼리하는 것들도 여기 컴피그에다가 등록을 해놨거든요. 그래서 실행하면 바로 실행이 되게끔 해놨습니다. 실행을 해보겠습니다. 지금은 이제 아무 내용이 없죠. 그래서 게시판 작성을 클릭하고요. 한 개만 등록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게시판 내용입니다. 이렇게 이제 작성을 하고요. 저장을 하면은 바로 저장이 되죠. 클릭하면은 이 수정 페이지로 바로 오는데요. 수정을 해볼게요. 수정한 내용. 수정을 하면은 바로 수정한 내용이 확인할 수가 있고요. 만약 여기다 댓글을 달고 싶다면은 댓글 작성을 이렇게 여러 개의 댓글도 달아보면 되겠죠. 뭐 빨리 하기 위해서 그냥 테스트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댓글 수가 자동으로 여기 올라가고요. 테스트는 삭제를 하겠습니다. 삭제를 하고요. 목록으로 간 다음에 수정에서는 요 게시판 자체를 삭제할 수가 있거든요. 삭제하면 게시판 전체가 삭제가 되는. 그래서 간단하게 제가 구현을 해본 거니까요. 어떻게 구현됐는지 소스를 잠깐만 확인해 보겠습니다. 여기서 이제 특이한 점이요. 그 레이아웃에 이렇게 컨텐츠를 이렇게 하나 등록을 했는데요. 여기다가 서브 페이지들을 계속 컨텐츠에 애드 페이지에서 넣을 겁니다. 서브 페이지를 어떻게 만드는지 그 예제들을 좀 확인하면 될 거고요. 생성 함수에서는 이제 db랑 그리드를 공용 변수로 놨고요. 초기에 할 때 db가 열려 있지 않다면은 열리고 테이블이 없다면 테이블 생성하고 이렇게 만들어주는 이벤트를 등록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아니면 뭐 조회 기능과 각각 드로우 기능들이 있고요. 일단 이제 보셔야 될 게 이 서브 페이지를 만들어주는 방법인데요. 서브 페이지 만들 때 이렇게 페이지를 만들고요. 그 페이지를 아까 그 컨텐츠의 애드 페이지로 등록을 해주는 형태입니다. 여기서 한 가지만 알아두시면 좋은 게 이 페이지에서 만든 함수들은 그 연구 함수로 돼 있거든요. 그 함수 종류가 연구 함수가 있고 일반 함수가 있어요. 근데 연구 함수에서는 이 페이지가 생성할 때부터 끝날 때까지 계속 그 스태틱하게 있는 함수를 연구 함수라고 제가 했고요. 여기 변수에 앰퍼샌드가 붙어 있는 경우가 있는데 이거는 연구 함수에서 이 변수를 스태틱하게 한 변수를 사용하겠다는 뜻입니다. 즉 여러 번을 호출해도 저 페이지라는 변수는 딱 한 번만 생성이 되는 그런 형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함수를 여러 번 호출하더라도 이 페이지는 처음 한 번 생성된 페이지로 계속 만들어진다
라고 이해하시면 될 거고요. 그것만 이해했다면은 다른 거는 다른 게 없기 때문에 좀 확인해 보시면 될 겁니다. 그래서 그 페이지 함수에서 구현한 것들은 연구 함수이기 때문에 그 콜백이라든지 이런 걸 처리할 때 유용하고요. 일반 구현 함수들은 그냥 함수예요. 그래서 호출이 끝나면 삭제되고 호출이 끝나면 삭제되고 그런 형태의 함수인 겁니다. 그리고 이 페이지 함수 같은 경우는 연구 함수다 보니까 재규 호출이 안 됩니다. 재규 호출이라는 거는 호출하고 그 내용들을 또 호출하는 그런 자기 자신을 계속 호출하는 함수이기 때문에 얘는 한번 생성된 게 계속 사용되기 때문에 재규 호출이 되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재규 호출 기능을 만들 때는 페이지 함수로 이렇게 쓰면 안 되고 반드시 구현 함수에서 구현을 해주셔야 된다는 거 확인을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지금 그리드랑 이 트리에 대해서 모듈화해서 계속 만들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내용은 지금 이제 소스가 너무 복잡한데 향후에는 굉장히 간단하게 구현할 수 있도록 지금 제가 준비 중에 있어요. 스크립트는 만들어 놨는데 이걸 어떻게 홍보를 해야 될지 어떻게 교육을 해야 될지는 막막합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한 거는 무조건 쉬워야 된다는 거거든요. 어려우면 아무도 사용 안 합니다. 그래서 이 예제들을 제공해준 거는 이런 것이 있다라는 것만 확인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그 다음에는 제가 이런 거 잘 모듈화해서 쉽게 사용할 수 있도록 제공할 예정이니 이렇게 어려운 걸 왜 하지 마시고요. 좀 관심을 가지고 테스트를 해주셨으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마지막 예제를 보시면요. 워커를 사용한 다운로드 처리라는 기능인데요. 이 워커라는 게 굉장히 까다로워요. 왜냐하면 스레드이기 때문에 스레드의 가장 큰 장점이 그 비동기로 계속 처리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여러 개의 워커가 있을 때 어떻게 처리를 하는 건지 그 내용을 잠깐만 살펴보겠습니다. 역시 복사해서요. 붙여넣기 하시고요. 실행을 해보겠습니다. 실행을 하면은 이제 URL 입력하는 부분과 이제 다운로드 하는 부분으로 나눠져 있는데요. 처음에 한번 실행을 해보면요. 이 URL을 호출해서 호출한 이미지들만 이렇게 그리드로 출력이 되고요. 로그에는 53개 이미지가 있습니다라는 메시지가 이렇게 나오게 돼 있고요. 제가 다운로드 경로를 데이터에 샘플의 이미지스라는 폴더에다가 다운로드 하게끔 해놨는데요. 다 지우고요. 이미지 다운로드를 클릭해 보겠습니다. 순식간에 50건이 쭉 다운로드가 되죠. UI는 전에 했던 UI랑 동일하고요. 그리드도 동일하고 여기서 이제 특이한 점이 워커를 만들어주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워커를 4개를 만들었습니다. 워커 아이디는 0부터 3까지 그 워커를 만들고 워커에 이제 다운로드할 객체들을 이렇게 만들었고요. 그다음에 이제 다운로드 버튼을 클릭할 때 저 워커에 계속 노드들을 푸시를 하고 이 워커의 콜백 함수에서는 워커 스타트 할 때 등록한 게 콜백 함수거든요. 그래서 이 콜백 함수에서는 그 푸시된 내용들을 하나씩 팝해서 그 내용들을 처리하게끔 하는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지금 이 소스를 이해하려고 하지 마시고요. 이거를 모듈화해서 제가 클래스로 만들어 놓은 게 있으니까 그거를 사용해서 하면 될 거고요. 내부적으로 어떻게 동작하는지 이거를 좀 보여드리기 위한 예제이기 때문에 확인만 해주세요. 이제 이미지 다운로드 해주고 그 다음에 이제 HTML 파싱해서 이미지 정보만 출력해주고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하는지 그것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 워커를 만드는 부분이 제가 개발하면서 가장 어려웠던 것 같아요. 이게
여러 군데에서 처리가 되다 보니까 스크립트의 한계가 좀 있더라고요. 그래도 제가 이제 버그들을 많이 잡아서 조금 이제 안정화되어 있는 버전입니다. 그래서 테스트를 좀 해보시면 될 거고요. 혹시 프로그램이 이렇게 죽을 경우가 생길 수가 있는데요. 그런 경우는 좀 말씀을 해주시면은 보완을 해서 다시 개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고급 활용에 대한 예제들에 대해서 쭉 한번 실행을 해봤는데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 소스를 공부하려고 하지 마시고요. 제가 이 내용들을 잘 모듈화해서 하나씩 제공할 예정에 있으니까요. 같이 한번 확인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필요한 부분, 구현하기에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은 저한테 말씀 주시면은 그 내용을 잘 정리해서 제작을 해드리겠습니다. 제가 혼자 개발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솔직히 속도가 이렇게 빨리 나지가 않더라고요. 특히 개발만 하다 보니까 홍보라든지 마케팅을 어떻게 해야 될지가 좀 막막해요. 여러분들이 좀 도와주시면은 좋은 프로그램으로 많은 사람이 사용할 수 있는 그런 개발 툴이 되기를 희망합니다. 감사합니다.